선거를 통해서 구성되지 못했을 때 임시로 운영되는 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체제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총학생회 비대위는 잘 몰랐어요. 비대위인 줄은 알았는데 3년제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지난 10월 29일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54대 총학생회 선거와 30대 총여학생회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년간 총학생회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됐기에 이번 선거에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러나 11월 9일 총학생회 선거에 무산으로 우리 대학교는 3년 연속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번 젊은 시사 Y에서는 장기간 부재하는 총학생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전 아나운서 박채영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 총학생회의 빈자리를 채워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무엇일까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8장 제47조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란 총학생회장단의 권위기간 동안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입니다. 이어 제50조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될 때 그리고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거리 혹은 탄핵될 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되는데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위원회와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갖고 있으며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총학생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업무를 이어받아 학생사회를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생사회를 이끄는 총학생회는 어떤 기관일까요? 우리 학교의 총학생회는 신촌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부생들을 대표하는 학생단체입니다. 총학생회의 의결기구로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집행기구로는 총학생회장단, 집행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산하기구로는 특별위원회,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장애학생인권위원회, 그리고 체육부가 있습니다.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본의 당선 확정 공고가 이뤄진 시점부터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당선 확정 공고 전까지인데요. 임기 동안 총학생회는 학생과 학교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로 교육재정, 학사제도, 사회참여, 주거정책, 학생복지, 자치활동, 그리고 국제캠퍼스 분야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학교 측과 등록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연례 행사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동제, 연고전 등을 개최하고 시험 기간에는 간식 행사를 진행하며 여러 공약들을 수행해 나갑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학교 학생사회에는 총학생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3대 총학생회 콜라보 이후로 새로운 학생회가 선출되지 않아 비대위가 운영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왜 2년간 비대위 체제가 이어졌던 것일까요? 2015년 12월 진행된 53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콜라보 선본이 51.87%의 득표율로 에이블 선본을 제치고 당선됐으며 이후 1년간 콜라보 총학체제로 학생사회가 운영됐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11월 54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출마 선본의 부재로 선거가 무산됐고 전 부총학생회장이었던 유상빈 씨와 전 총학생회장이었던 박혜수 씨가 차례로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발족 이래 처음으로 총학생회가 공석이 되며 학생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2017년 3월에 진행된 54대 총학생회 보궐선거에서는 다함께 선본이 단일 선본으로 출마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선거가 무산되며 신영록 씨를 비대위원장, 박혜수 씨를 부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2017년 11월 선거에서는 스탠바이 선본과 팔레트 선본으로 두 선본이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투표가 이미 시작된 이후 스탠바이 선본이 경고 3회로 자격 박탈 처리됐고 중선관위는 경선 체제를 유지하되 스탠바이 선본이 당선될 시 당선을 무효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11월 28일 진행된 선거 개표 결과 팔레트 선본이 스탠바이 선본을 15표 차이로 앞섰는데요. 하지만 중선관위는 두 선본 간의 득표 차인 15표가
오차인 166표보다 적어 당선 공고가 불가능함을 판단하고 29일 열린 임시 중은위 회의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팔레트 선본의 당선을 결정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총학생회 선거 재투표가 실시됐으나 재투표 결과 32.93%의 투표율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개표 없이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유상빈 씨가 비대위원장을 지내고 홍성현 씨가 새롭게 부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총학생회 비대위 체제가 지속됐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보궐선거에서도 입 후보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선거 무산 직후 유상빈 전 비대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면서 부비대위원장이었던 홍성현 씨가 그 직을 승계하였고 부비대위원장은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8년 11월 선거에서는 커넥트 선본이 단일 선본으로 출마했으나 4차례의 경고와 중선관위 지시 불이행으로 자격 박탈이 돼 다시 한번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이제 옛날에 비해서 좀 시대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학생회라는 조직에 몸담기가 학생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뭐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자기 희생으로서 다가오니까 이제 내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을 많이 버릴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제 시선도 이제 좀 많이 변화한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뭐 어떠한 신념이나 대의를 가지고 나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멋있게 보거나 이제 대단하다라는 인식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사람은 왜 그런 걸 하냐, 좀 이제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 뭐 그거 할 바에 뭐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지, 이런 이제 시선도 점점 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학생회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적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는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입 후보가 없어 선거가 무산되거나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개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한양대학교는 2017년 11월 선거 무산을 기점으로 우리 학교와 마찬가지로 총학생회가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서울시의 주요 대학 중 선거를 마친 10개 대학의 투표율은 평균 49.86%라고 합니다. 이처럼 낮은 학생회 투표율을 통해 과거와는 달리 학생사회에 무관심한 학생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그 학생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단들이고,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런 총학이 없을 때 그 대신 나오는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입학한 뒤로 총학생회가 있었던 적이 없어서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학생회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두 기관은 비슷해 보이지만 총학생회와 비대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 두 기관의 차이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의 한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주주의 측면에서 총학생회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직접적인 투표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총학생회에 비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비대위는 총학생회가 결여된 상황에서 구성되는 임시단체이기 때문에 공약을 발표하고 해당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비대위의 권한이 행정 업무, 기본적인 회계, 결산, 간식 나눔 등과 같은 기초적인 업무로 제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비대위는 학생복지나 등록금 등 학교 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기조를 갖기보다는 약간 대리자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고, 그런 공약이나 그런 부분이 좀 없고, 이제 인력에 있어서도 그런 기존의 선본원부터 같이 해오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 이제 파견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력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이제 뭐 주거권이나 교육권 등에 있어서 학교에서 조금 더 총학생회 때보다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이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이제 복지 부분이 좀 클 텐데 저희가 제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소통이라든가 복지, 교육권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마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비대위를 하면서. 우리 대학교는 올해로 3년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표류하는 학생사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연세 학생사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젊은 시사와이 진행을 맡은 전 아나운서 박채영이었습니다.